미국 재정절벽 타개 방안이 밤늦게 하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미 하원은 상원에서 89대 8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합의안을 원안 그대로 표결에 붙여 257대 167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예산 감축 계획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3천억 달러 규모 예산을 깎는 수정안을 추진하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현재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완화되자 올해 첫 개장일인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70원선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환율이 1,060원대로 내려앉은 건 2011년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상원이 재정절벽 협상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점과 하원에서의 표결 통과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12월 제조업 경기는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가 50.6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인 11월과 동일한 수치로 예상치인 50일에는 소폭 하회하는 결과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선은 석 달째 웃돌며 확장세는 이어나갔습니다. 앞서 지난주 나온 HSBC 제조업 PMI 확정치는 51.5로 1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숄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내년 유로존 재정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는 독일 일간지 빌트에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유로존 부채 위기는 끝나려면 멀었다고 비관적인 자세를 띄웠습니다. (2013년) 개장 첫날 인사드립니다. 오늘장 일장의 최리나입니다. 다 아시죠?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상원에서 합의안을 극적으로 마련한 것을 하원에서까지 막 표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시장은 203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이 돌아온 것은 물론이고 기관도 같이 삽니다. 아울러 코스닥까지 같이 이제 O자를 보여주는 그런 형상인데요. 삼성전자의 승승장구도 못 말립니다.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경신. 주가는 이미 15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지표 개선 소식도 제조업 지표 중심으로 들려오는 날인데 오래간만입니다. 증권주의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코스피 쪽부터 흐름 챙겨볼까요? 네, 코스피는 시작하면서 2010선을 이미 돌파시켰고요. 갭으로 올라선 뒤 쭉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금 30포인트 위쪽인데요. 2027.50 장중 최고점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시장의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내달리는 날인데요. 일단 작년 고점인 2050포인트 부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네, 새해 첫날 외국인과 기관은 대형주 사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지만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으로도 일단 500선을 회복해주는 코스닥입니다. 약간의 부침이 초반에 있었지만 현재 500선은 유지하고 있고요.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러 갈까요? 와, 웬일입니까? 1064원 30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이제 잘 해결이 되니까 증시가 오르고 이에 따라 원화는 추가로 강세를 띠는 형국입니다. 6원 이상 하락하면서 1070원이 곧바로 깨졌고요. 현재는 1064원 30전. 작년과 쭉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연장선 산에서 거의 다 연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PMI 지표는 계속해서 50선을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중국과 일본장은 신년 연휴 관계로 열리지가 않지요.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새해 첫날 올해 증시 전망을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증시는 2200포인트 알파, 최소 2200포인트 이상일까요? 업종보다 종목 차별화 장세가 전개된다면 주목해야 할 고성장 기업은 어떤 것일지 이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슈인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진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됐죠. 남은 과제는 없는지 챙겨보고요. 한중, 미일 무려 4개 국가 신정부가 들어섭니다. 글로벌 증시 본격 회복세의 가속도 붙을까요? 무엇보다 올해 증권사가 추천하는 관심주 가운데 자동차는 제외되어 있는데요. 왜인지 이유와 복수 추천주 공개할게요. 테마 톡톡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3가지 테마 들여다볼 텐데 먼저 증권주, 재정절벽 협상 타결인지 오늘 초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급등할 때 매수해도 늦지 않을까요? 박스권을 뚫는 대형주가 보입니다. 무더기 상승의 의미 짚어보고요. 박근혜주가 들썩이죠. 상한가치는 인맥 테마보다 정책 수혜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할까요? 3가지 테마에 관련된 팁 모두 챙겨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수익 낼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이 주목하는 CTC 바이오 설명 들어보려고 해요. 글로벌 제약사와 판권 계약으로 승승장구하리라 내다보고 계시네요. 네, 뱀의 첫날 증시는 기분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면서 힘찬 출발을 한 것인데요. 과연 올 한 해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에 따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특별히 대우증권 홍성국 센터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년째 한국 시장은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1800에서 한 2050 정도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상반기에 박스권 하단 정도에 위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간 중간 정도 7, 8, 9월 중 한 3분기 정도에는 상단에 도달해서 한 22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유동성이 가세하면은 2,400도 가능하다는 견해는 있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 어떤 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2008년 발생한 글로벌 위기는 해결 시점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민간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정부로 줬고요. 또 그 정부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다른 나라가 도와주고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2013년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2012년에 많은 조치들을 해놔갖고서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시장이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은 지난 한 3, 4년 대비는 상당히 좀 안정 국면에 속하겠지만 그것이 해결은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채가 주는 점은 좀 고무적이고 부동산도 한 4년 정도 침체를 보인 이후에 어느 정도 수급이 맞아가면서 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절벽 문제만 타협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은 회복세가 유지되는 정도일 것 같고요. 중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과거만 못한 상태로 2012년을 겪어왔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2013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 부양책을 좀 정부는 쓸 것 같고요.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미국이 좋고 중국이 나쁜 상태겠지만 하반기에 되면은 뭐 미국도 그런 대로 괜찮고 중국이 가세하는 형태로 G2가 세계 경제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나 주택 경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면 지금 QE4까지 나왔는데 QE5, 6, 7 계속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양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금리도 충분히 낮은 상태이고 국가 재정을 투여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방향은 위기 시마다 계속 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의 원화 강세는 불가피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 방향인 것은 맞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북한 리스크도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뭐 1,000원 아래로 갔을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가 무역 수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번째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 한국을 이탈하면서 반대로 원화 약세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환율 전망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희들은 한 1,050원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안정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뭐 1,000원도 위협하는 수준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강세 방향은 맞으나 너무 지나치긴 우려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수출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환율이 강세가 되면 한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떠냐인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위안화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IT 같은 경우는 일본 IT는 이제 완전히 거의 끝난 상황이거든요. 환율과 무관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재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은 원재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수출이 크게 줄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삼성전자가 그 영업상을 유지하게 되면은 200만 원도 그렇게 어려운 가격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30%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S3 이후에 뭔가 새로운 다른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2013년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반대로 경쟁자들이 많이 추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200만 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적으로 보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혁신형 제품을 얼마나 많이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이 회복될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들이 한국에 많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싼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소재라든가 투자와 관련된 주식들이. 그런데 중국이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부분들이 때문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은행을 비롯해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이제 저평가를 떠나서 어느 정도 저점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정부 공약대로 민간부채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금융도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보다는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고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 중심으로 시장 짧게 대응하시는 게 2013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코스닥을 시장 전체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더 확연해진 게 2013년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주가 차별화는 2012년에도 힘들었지만 2013년엔 더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변화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기업인가, 기술 개발도 잘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신뢰를 갖고 끈기 있게 회사를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은 상당히 재평가를 하는 시기가 201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새술은 새 부대, 코스피는 이미 2000이라는 새 부대에서 출발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시장 둘러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인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 연결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1065원도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는 2030선에 육박합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결과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밖에 이슈부터 짚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의 이슈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최혜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재정절벽 이슈, 일단은 시장 내 안도감을 부분적으로나마 조금 좀 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전반적인 정책적인 어떤 하니문 피리어드에 일시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1월 효과에 조금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 줄 수 있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제 주요 증권사들 이번 주 그리고 연중 관심주들 지금 추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건 하나 좀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동차주들이 모든 증권사에서 전부 다 제외를 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 자동차 주식을 왜 제외를 할까? 이런 부분들 지금 전반적으로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주는 오늘도 약세인데 그 이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1시 조금 넘어서부터 하원에서마저 표결 처리가 됐다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지금 더 키우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관련된 협상이 지금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일단 뭐 완전히 타결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한 2달 정도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2달 이내 전반적인 그 큰 그림에서 해결은 됐지만 구체적인 그 쟁점들이 사실상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 내 분명한 부분은 안도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국내 기관들 계속되는 그 매수세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은 좀 한 템포 좀 늦춰가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1월 통상적으로 뭐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정부 출범한 그 당해년도에 그 1월달 효과 과거 이제 한 10년을 살펴보면요. 10년 중에 한 6번 정도가 1월 달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번은 상승 안 했습니다. 확률로 따지면 한 60% 정도 1월 달에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거에 이제 그 5년 주기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대통령 당선자가 새롭게 결정이 되죠. 그 5년, 과거 2번, 뭐 계속해서 그 상승 주기를 보였다라는 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올해 1월 달은 나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엿보인다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 세계 모두 다가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그 양적 완화 조치랄지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시청자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아베 총리께서는 뭐 그 무작정으로라도 계속해서 돈을 풀어서라도 좀 시장을 활성화 그리고 경기를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를 표명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증시 내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정부 출범한 1월 달에는 시장이 언제나 강했다. 올해도 기대를 걸어본다라는 얘기신데 앞서서 다시 얘기를 좀 돌리면 미국의 재정절벽 관련해서는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혹시 그 미진한 부분이 부채 한도 증액 이 부분이 지금 한 2달 정도 밀어놨기 때문에 2달 후를 걱정하시는 건지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바로 찝어주셨는데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리다. 그래서 뭐 중복적으로 계속되는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고는 그러고는 싶지 않아서 이제 그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최은혜 안깎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재정 상한선, 부채 상한선 문제 분명히 남아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큰 그림에서 본다면요. 일단 시장 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은 더 많다라는 것. 악재 부분, 크게 이제 악재 부분을 얘기를 해본다면 2가지 정도 이슈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뱅가드 펀드가 지금 MSCI 추종에서 FTSE 추종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장 내에서 이번 이제 그 상반기 이내에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9조 원에서 10조 원 가량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결국 종국적으로는 결국은 뭐 그 수급 상황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좀 부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유로존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로존 뭐 4월달, 6월달 지금 부채 상환 부분 그때 상당 부분 몰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로존에서의 정치권의 공조 부분 이제는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큰 그림에서 정리해 보면요. 일단 호재가 당분간은 악재를 압도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던 증권사 추천 종목에 자동차주가 없다라는 부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죠. 왜인지 궁금하고요. 오늘도 벌써 이렇게 좀 내리는데 환율 부담도 좀 자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판매 보니까 조금 다들 덜 팔았더라고요. 12월 달 원래 그런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 이슈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지난 연말에 사실상 N 저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N 저 피해주만 있지 수혜주는 없길래 한번 수혜주는 정말 없을까 고민을 거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역시 N 저에 대한 수혜주는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N 저에 따른 어떤 피해주만이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에 가장 첨단에 서 있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주가 아닐까 이런 판단을 저희들은 내렸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주들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 포트폴리오 내에 자동차 주식 아예 담지를 않은 그런 상황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지금 상황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만 지난 연말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모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정 부분 조금 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원화의 절상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전체적인 인덱스를 하는 과정 중에 시가총액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모비스 이 부분을 샀다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명확한 해석 그리고 명확한 평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현재 성장 관련된 그리고 실적 관련된 모멘텀 당분간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가져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IT 특히나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환율 관련된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과 관련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를 위시한 전반적인 IT 대형주 쪽으로 쏠려들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유념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어제 그제 증권사가 이번 주 추천했던 종목들 복수 추천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3가지로 추려줍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 중에 대표주가 되겠죠. LG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IT 쪽에서의 또 대표주 될 수 있습니다. NHN은 어떤 저성장이지만 앞으로의 지속적인 성장 예상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낙폭 과대주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NHN 복수 추천 지금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IT 관련주들 복수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 한 2가지로 추려보면 제일모직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들어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돼서 계속되는 음식료주 특히나 소주 관련주들 소주 음료수 시장도 지금 가격 상승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료주에 대한 관심 시장 내에 있는 것 확실하고요. 전반적으로 대통령 당선자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수부양 결국은 우리 경제 성장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 따라서 음식료와 내수주 중에서도 복수 추천 종목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우리 전부 다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랄지 이제 증권을 하시는 분들 다들 추천하는 종목들만 보시는데요. 추천 종목에서 제외한 대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증권사들 추천주에서 빠져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엔화 약세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그림에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 내에 어쨌든 주된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엔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이제 정권 신정권 부양 관련 경기 부양 관련주들 분명히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인수위 출범하고요. 그다음에 신정책 관련한 튜닝 부분 나오게 되면 중소형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1월달 대통령 당선과 관련이 있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정책 테마주의 어떤 상승폭이 두드러졌다라는 점 꼭 좀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엔저 부담이 있는 자동차는 역시 포트에 계속 빠져 있을 것 같고요. 새롭게 꾸려질 포트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들어갈지 궁금합니다. 아까 중소형주 1월 휴가 기대감도 약간 내비쳐 주셨는데 좀 섞어가면서 IT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IT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대형주 상관없이 한 40% 꼭 넣으셔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 40% 내에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요 한 세 종목은 꼭 뭐 일정 부분 담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기기 부품주 그리고 스마트 관련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각각 한 10% 내외씩 꼭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원 개발주 역시 10%고요. 그다음에 자산주는요. 지금 현재 그 유동성 확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유동성 확대 관련해서 우리 원화의 절상 분위기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명히 자산주의 어떤 그 움직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유동성 완화 관련해서 그리고 경기 부양 관련해서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주식 아무래도 트라이카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트로이카 뭐 각각 나눠서 보시지 마시고요. 증권 그리고 은행 그리고 건설 관련주 꼭 각각 그렇게 해서 한 10% 내외 나눠서 좀 담아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수주 오늘 그리고 연말에도 계속 그 가격 인상 관련된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일단 수혜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이와 관련된 내수주들 꼭 관심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인상 얘기는 내수주, 그리고 트로이카, IT, 자원개발, 그리고 자원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주가 올 한해 포트에 들어가선 당분간 안 되겠다라는 강조해 주셨던 점 가장 인상에 남네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지훈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156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 육박하는 상승률, 시장은 한 절반 정도만 오르고 있지만 2030을 찍은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테마 톡톡 시간을 이어가겠는데요. 오늘도 세 가지 테마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는요. 화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먼저 보시죠. 네, 증권주입니다. 오늘 뭐 아주 강력한 테마라면 테마를 형성하고 있죠. 삼성증권보다 우리투자증권이 더 강하네요. 그 다음으로 키움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동양증권 등도 4%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대우증권도 6%대 상승률이어서 사실상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순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오늘 트로이카 포함돼서 추천도 있었고 또 재평가 기대한다라면서 금융섹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죠.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테마는요. 박스권 뚫은 대형주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참 하나하나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좀 여쭤보고자 저희가 준비를 특별히 해봤습니다. 오늘 뭐 금호석유, 호남석유 등도 박스권을 뚫거나 혹은 뚫을 준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한국전력도 다시금 살아나서 이미 3만 1,000원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 빠질 수 없겠고 건설주도 많이 올라왔네요. 은행주도 오늘 같이 좀 뭉뚱그려 추천도 나온 바 있습니다. IT 가운데도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진행이 나빠 보이지 않네요.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오늘 박근혜 관련된 테마주들. 이미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듀온테크, 이지의 상승률도 뭐 만만치 않고요. 뭐 미미하지만 박근혜 테마주. 이번엔 또 약간 정책 관련 테마로 보이는 종목들도 일단 빨간불 켜는 데는 동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도 괜찮을까요? 아직까지 기세등등한 박근혜 당선에 관련된 테마주도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가요. 시장이 평균 1.34%, 5% 오를 때 평균 5% 오르는 아주 독특한 날입니다. 오늘 증권주 대응법은요.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증권주가 이렇게 일제히 오르는 날 정말 오래간만인데 이게 이제 2030포인트대 지수 새 첫날 이런 모습이 있네요. 일단 상승 이유부터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예, 오늘 증권주 이렇게 갭상승하면서 거의 뭐 테마에도 이렇게 편입될 정도로 상당히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허를 찌르는 누군가 아마 예상을 뭐 아마 거의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30포인트가 넘어서 가고 있고요. 2000선이 깔끔하게 회복되면서 아무래도 미 재정절벽 합의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신년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마 상승에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니 해도 비싸 쪽에서 나온 얘기는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한도 확대, 뭐 이런 쪽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산업에 좀 호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위험 금융자산의 수요 증가 쪽으로 계속 유인책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금이라든지 채권, ELS 쪽에는 부정적 뉴스플로우가 전개가 되고 있지만 뭐 주식, 뭐 연금, 뭐 장기채, 뭐 이런 어떤 저율과세라든지 분리과세, 비과세 상품 쪽에서는 그래도 머니플로우들이 그쪽으로도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증권 종목은 말하도록 그 머니플로우들이 흐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이 좀 증권사에 긍정적인 것을 좀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거래세가 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브로커리 쪽에서 어떤 수익 쪽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증권사 전체적으로 좀 비용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재현된다라면 아무래도 수의 탑픽은 증권주가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가 오르는 수급적인 원인은 기관 때문입니까? 예, 아무래도 좀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좀 현재 물론 슬림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주 전반적으로 다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탑픽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아무래도 증권주는 외국인 어떤 선호 종목보다는 기관 선호 중심의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실상 증권주 추천도 많았고 아까 여러 가지 배경의 어떤 상승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도 늦지 않다면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은지 일단 탑픽주와 지금 사도 늦지 않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세요. 예, 일단 뭐 지금 추경 매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네. 기관이 지금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 중심 위주로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수 쪽으로 일단은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종목은 일단 삼성증권을 일단 저는 탑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증권주 전체적으로 좀 공통적인 현상이 지금 5일선이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 비단 삼성증권만 보더라도 5일선이 11선 깨지 않는 상황시까지 계속 홀딩한다라는 전략을 마음속으로 좀 갖고 있으시되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한 56,000원 언더에서 매수한다는 그런 좀 느긋한 여유 있는 자세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 매수가 계속 연장된다라는 전제, 그다음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최소한 약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면서 급락이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의 이탈이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매도 시점은 두 번째 갭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이 11선이 깨지 않는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선에서까지 계속 홀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하원 표결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해외 시장 자체가 그런 긍정적인 뉴스플로 이후에 움직임이 둔화됐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전체 시장 자체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좀 비중이 센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깔끔하게 빨리 민첩하게 축소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려서 증권주는요 느긋하게 쭉 홀딩하는 그런 전략의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빠른 민첩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차적으로는 삼성증권은 한 6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 6만 원이 안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고점까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는 6만 4천 원까지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1선 라인까지 즉 한 5만 3천 원을 일단 먼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만 증권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탑픽은 삼성증권. 오늘 지금 가격대 말고 조금만 더 가격대 싸지면 5,600원 미만에서 잡길 권유드립니다. HMT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의 팁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아까 두 번째로 준비했었던 테마라면 테마 박스권을 뚫고 있는 대형주인데요. 아까 화면엔 지금 빠져있지만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석유 등이 6%대 아주 안팎으로 그야말로 박스권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진행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우리 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시장, 여전한 삼성전자지만 이쪽 섹터가 움직여주니까 이제 2030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승 이유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일단 금일 시장을 보시게 되면 뭐 외적인 요인도 많긴 하지만 뭐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의 타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의 상승을 상당히 크게 담보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물 시장보다는 파생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장세가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금일도 기관은 1,000억 미만대의 순매수 기록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1,500억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현물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생 시장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 선물을 1,900개까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일단은 베이시스가 플러스 상태에서 상당히 외국인에 의해서 강력하게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일 프로그램 매수도 2,700억 가량 유입되는 것을 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매기가 수급적으로 강하게 유도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외국인에 의한 파생 시장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 장계가 계속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 고점 돌파 시마다는 기관의 제한적인 대응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지수가 급등하게 되면 기관은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매수로 일부 대응을 하고 다시 지수가 밀리게 되면 거기서 일부의 소폭 매도를 하면서 시장 인덱스를 추종하는 매매 정도만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 주도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인덱스 추종이 상당히 특별하게 지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포지션 지금 시장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의 지수 중심으로 움직였을 때 지수의 포지션이 높은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인덱스를 따라서 같이 병행하는 상승이 보이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수익률 게임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선별화 작업이 금주 그리고 금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선별 구간이 어떤 선 구간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가 오늘 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의 이유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타기라든지 뭐 종합소득세에 대한 인하 이런 것들로 따지시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실제적으로 시장을 드라이브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주도장이기 때문에 또 파생까지 이렇게 같이 얽어서 가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가 가는데 이런 어떤 대세를 기관도 못 이긴 척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이제 막 시작이긴 하지만 역시 세게 치고 나가는 이쪽 형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일단은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유동성 배경을 잘 보시면 되겠지만 근본에도 지난 연말 기간에 단순 배당 투자만 했다 그러면 이번 시장 상승을 이용해서 강하게 매도하게 되면서 차익실현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강하게 순매수로 대형주 중심으로 드라이빙하고 있다는 것. 즉 유동성 유입이 글로벌하게 유동성 통합 팽창 효과에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머징 마켓 특히 한국 시장으로의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분위기가 상당히 종목 중심으로 대형주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기관이 조금 더 따라와주면서 외국인 매수 종목들도 추격 매수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기관은 조금 소극적인 제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 입장에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강력하게 매수 드라이빙 했던 종목들을 강하게 더욱더 추격 매수해서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효과들이 결국은 지금 전기전자 섹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 수급별로 섹터 공략의 배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베이시스 장악에서 파생과 연계된 플레이를 지금 전서에도 얘기 드렸지만 강하게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지수 변동성을 좀 회피하면서 종목 집중 전략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치우치면서 결국은 이번 박근혜 노믹스와 관련된 전략적인 섹터 종목 그리고 테마 관련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인덱스를 오버슈팅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그쪽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고요. 그리고 기관회 같은 경우 인덱스를 추종하는 것 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결국 금일 시장의 상승 32포인트 플러스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드라이빙하고 있는 대형주에서 승부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게요. 뭐 진짜 작년에 자동차 이렇게 계속 우량하다고 들고 계셨던 분들 거의 돈 못 벌고 삼성전자가 40% 이상 수익 나고 오늘 하루만 또 3%가량 수익 더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형주가 큰 그림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올 한 해 팁을 주셨는데 대형주 가운데 지금 매수해서도 올 한 해 추가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섹터별로 잠깐 공개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금일 시장 마지막 분석으로 이제 대형주 종목들 좀 공개해드리기 전에 최근에 박근혜 노믹스와 관련된 정책 노믹스 관련 테마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MB정권이 4대강 테마와 원전 테마로 정권을 시작했습니다만 지난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즉
지금은 정책 관련 테마 쪽으로 붙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대형주 플레이 그리고 시장의 또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강력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가장 먼저는 경기 민감주 섹터를 공략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기전자 쪽과 화학 쪽 섹터를 유념해서 보셔야 될 텐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위에도 뭐 삼성전기나 SDI, 뭐 삼성테크이라든지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이런 IT 관련 대형주들 중심으로 계속 저가 매수 시기 충분히 도래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고요. 화학 쪽에서는 호남석유와 금요석유, 금일 상승세 상당히 강력하지만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드라이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환율 관련주들 보셔야 되는데요. 원자재 수입 및 내수 관련 섹터, 한국전력의 가장 탑픽이 아닌가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내수 쪽에서는 기관도 많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대상 관련주,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설비 및 건설 투자 관련주도 향후에 정부의 통합 팽창 정책은 결국은 건설 투자 및 설비 쪽으로 이어질 것을 감안해 보면 현대건설과 GS건설 눈여겨보시고요. 안정적으로 지금과 같은 리세션의 위기가 있는 그런 시점에서는 수익을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는 종목 바람직합니다. 그런 섹터로는 결국 금융주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금융주들 움직임이 12월 달부터 예사롭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은행주 쪽에서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그리고 증권주 섹터는 전체적으로 무난하지만 저는 대신증권을 탑픽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12월 달부터 꿈틀했던 금융섹터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대신증권을 주목해보고 계시는군요. 지금도 매매 가능한 대형주 종목까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은 별로 없지만 마지막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정책 기대감이 높아서 박근혜 관련 테마주가 꿈틀거릴 수 있다. 이쪽에 기대감이 적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듯합니다. 한 3가지 종목 절반 이상은 오늘 급등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쪽 분석은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께 요청 한번 드려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무상복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뭐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넘었다고요? 예, 예. 일단 복지 예산이 100조 정도 책정이 되면서 이런 그 아동복지라든지 그 노인복지 쪽으로 이제 조금 테마주의 들떠 있을 것 같은데요. 1월 1일 날 아무래도 5세까지의 무상 보육 예산이 1조 4천억 정도까지 책정이 됐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 테마 쪽으로 좀 들썩이게 한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령 메디앙사 상한가, 뭐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에 간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그 무상보육, 즉 그러니까 아동복지 쪽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 그 예산이 책정이 됐다는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사실은 길계선 부장님은요, 이런 박근혜 노믹스에 기댄 어떤 테마가 가겠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올 한 해 대형주 매매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줄 거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사실 급등합니다만 이쪽에서 매매 어떤 팁을 좀 주신다면요,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있습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끄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틈새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이끄는 코스피 시장 분명히 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그렇다면 뭐 좀 말 그대로 틈새 시장 쪽에서 종목을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이지 그리고 주현테크 경제민주화 관련된 종목인데요. 이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정책 실질적인 정책 관련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은 뭐 넥스트 칩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CJ ENM 포스코 ICT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수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잘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는 유료 방송 규제와 그리고 미디어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우기술, BK락, 파워로직스, 포스코 ICT 이런 종목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대선 치르기 전에 인맥주는 끝났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자라는 주문들이 많았었지만 결국 박근혜 당선인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만 보더라도 인맥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매매 어떤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관계상 탑픽주 하나만 좀 가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일단은 그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보다 조금 앞으로 움직일 만한 정책 관련주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넥스트 칩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뭐 CCTV 관련된 종목인데, 이 부분 볼 때, 그 부분을 볼 때 가격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좀 하방 개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100원 전후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 한번 6,400원 정도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하방 개선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잡아서 9,700원 정도 이 정도 놓고 한번 테마주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들썩이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어떤 화려함은 없지만 나중을 생각했을 때 박근혜 관련된 종목 가운데 탑픽은 넥스트 칩이다 설명 주셨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전문가님 얘기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7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까지 15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삼성전자는 160만 원 고지도 지금 돌파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다이어리부터 열어보죠. 자, 7간의 수익 다이어리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일단 전진우 팀장님의 파인 디지털이 6.8% 그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이 링네트인데요. 사실상 링네트는 연말에 10.6% 정도 익절가에 걸리면서 수익이 확정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익절 처리를 얼마나 잘 주셨는지 지금 그것보다 아래쪽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NHN은 아까 앞서 지적을 드린 바대로 올 한 해 증권사 복수 추천을 받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오늘도 플러스로 일단 돌아선 상황입니다. 모터닉은 계속해서 밑꼬리를 다는 모습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한데 오늘도 손절가 부근까지 갔다가 올라왔고요. 서원인텍은 못 잡았습니다만 신고가 계속 그룹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상 익절된 링네트를 제외한다면 1위는 파인디지털의 전진우 팀장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시간이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인디지털 오늘 기관 매수 빛나면서 5% 이상 장중 뜨던데 AS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단기 목표가로 8,500원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전년도 6월 말부터 좀 꾸준한 상승 줄 때처럼 현재 해외 외인이랑 기관 수급 이어지면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기술적 움직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목표가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제시드렸던 1,500원대까지 올 상반기 좀 상승 예상하고 있고요. 신고가 만들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 추세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셔도 될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파인디지털 지금 일단 추세가 좋으니까 굳이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AS였고요.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수익이 계속 괜찮았는데 오늘은 바이오 쪽의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돌아가면서 해야죠. 12월 초에 오늘 CTC 바이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2월 초에 한 6,500원대 한번 두고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접근하는 관점은 지난주 연말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좀 코스닥 시장 크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좀 단기 급등했던 종목 말고 좀 가격 조정 받았던 제약주 중에서 소개를 하고요. 회사는 동물의약품과 인체의약품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인체의약품 쪽에서는 지난번 10월 10일 날 상한가 들어갈 때 이슈됐듯이 필름형 발기부주 치료제에 대한 제네릭 업체인 테바사와 판권 계약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더해서 미국 내 1위 업체인 CMO 업체와 자체 개발 신약 계약에 관해서 전략적인 제휴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천식이나 알러지, 치매 등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좀 제휴 가능성도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소개드릴 때는 해외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말씀드렸다면은 올해는 그 해외 매출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가시화될 전망이고요. 바로 또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현재 25,500원 반복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부분에 접근을 하고 올 한해 중장기 목표가로 한 37,000원대까지 바라보면서 한 주간의 또 단기 목표가로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24,500원의 지지 구간이었던 부분을 단기 목표가로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TC바이오 재추천해 주셨는데 중장기로도 괜찮고 단기 공략도 괜찮겠다. 일단 쌍바닥 찍은 종목 다시 재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님의 공략주까지 소개를 받아봤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팀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첫날 이제 막 증시가 마감이 되려 하는데요. 삼성전자 현재가는 157만 3천 원, 3.35% 급등입니다. 오늘 종가 기대 걸어봄직하네요.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